잘못 선택하면 생기는 피해는 비단 사과뿐만 아니죠. 우리 속담에도 김장 잘못하면 삼동이 고생, 장 잘못 담그면 1년이 고생, 배우자 잘못 만나면 남은 평생이 고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원에서 과수 잘못 선택하면 제 경험상 4, 5년을 허비하게 되더군요. 처음 열리고 그래도 미련이 있어 한두 해 더 길러보다가 용기를 내어 캐내죠. 그러니 최소한 4, 5년은 걸리죠. 물론 손바닥 농부도 겪었죠.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제가 겪어보았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내어 얘기 드립니다. 다른 과수도 있었지만 여기 보이는 이 복숭아, 이 묘목 심을 때는 가급적 일찍 수확하여 열리는 동안 농약 적게 치고 또 관리기간이 짧아서 재배 기술이 부족하여도 과일 따먹을 수 있다는 짧은 생각으로 두 그루 모두 조생종 100도를 심었습니다. 봉지까지 씌워 목적대로 수확기까지 별탈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바로 장마기인 것입니다. 물먹은 과일 맛없는 것은 소비자도 알죠. 몇 년간 반복하다 할 수 없이 배운했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수확하는 백도 하나와 9, 10월에 수확하는 황도 2그루로 하여 3그루를 심어 올해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전문 가원에도 있습니다. 요모조모 검토해서 신품종을 심었더니 뜻하지 않게 냉에 약하다든가 병충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착오도 있지만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았더라면 충분히 겪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시행착오를 줄 수 있는 품종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품종이 좋은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품종이 있다면 모두들 그걸 심고 나머지 품종은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 4가지 없는 것 중 하나가 정답이 없다는 거죠. 다행히 품종 선택을 위한 자료는 넘치고 넘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자료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묘목농원에서는 이와 같이 각 과수마다 그 농원에서 판매하는 품종의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여러 묘목농원의 카탈로그를 보면서 품종도 많고 구입하고자 하는 그 농원의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선택 조건은 언제 수확하는 사과와 묘목을 사야 하는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러 조건 중에 숫기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름에 먹을 사과, 가을 추석 무렵에 필요한 것, 저장해두고 온 겨울 내내 먹을 사과,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흔히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일컫는 거죠. 내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를 정하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생종은 빠른 것은 여름부터 수확할 수 있는 건데 중만생종보다는 농약도 적게 치고 관리기간도 짧은 대신에 크기도 당도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짧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 만생종은 재배기간도 긴 대신에 크기나 당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보관기간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기, 숫기는 여기 나오는 사과 그림 누르면 숫기, 과중, 당도, 그 밖의 이 사과의 품종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나마 안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정확할 수는 없죠. 숫기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르고 과중이나 당도도 키우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수확기별 사과 품종 목록을 정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가원에는 언제 수확하는 사과를 심는 것이 좋은가에 따라 해당되는 품종의 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여러 종류 심는다면 각 철에 한두 나무 심어 맛을 보고 그래도 오래 두고 먹을 것인 만생종 그릇을 늘려 심겠죠. 아니면 모두 만생종만 심어 겨울 내내 먹을 수도 있죠. 만일 만생종 한 가지만 심더라도 한 품종만 심어서는 안 되는 건 알죠. 어느 과수나 2가지 이상을 심어야 수정 결실률이 높습니다. 품종 이름이 다르다고 개통이 같은 것은 큰 효과가 없겠죠. 다른 사과 품종도 많지만 그중 후지 사과는 어디 안 심은 곳 없을 정도로 사과의 갑촉격입니다. 이 품종은 일본의 아오모리현
후지사키 정은 농림성 원예 시험장에서 육성한 것을 1962년 출시한 품종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대 국내에 전파되니 삽시간에 대표 품종처럼 여기저기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장성이 좋아 오래 저장해 두어도 수분이 많고 향이 강하니 만생종 사과로는 따라갈 품종이 없었죠. 후지사과가 전국 가온에 심어 재배해 오면서 많은 변이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조변이라고 하여 나무의 한 가지에서 새로 나온 신초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 가지에서 나온 열매는 기존의 열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의 후지 품종과는 다른 숫기가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는 것도 생기고 빛깔이 더 잘 나오는 것도 과중이 더 나가는 것도 당도가 더 높은 것 등의 약간 다른 특성이 나오는 거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품종 개량은 이와 같은 아조변에서 나오는 특이성 가지를 접수로 하여 번식하기도 하고 두 품종의 교잡에 의하여 품종 개량도 있습니다. 이 아조변에 의한 품종 등록도 있습니다. 아래 사전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후지사과 나무에서 아조변이로 등록되고 확산된 품종들입니다. 비록 약간의 특성은 달라도 모두 후지계이니 이 품종 중 두 가지만 심었다면 수정 결실에는 크게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요즘 묘목농원에 가면 원래의 후지 품종보다 이렇게 변이종 품종이 많아 더더욱 묘목 고르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래의 후지 묘목도 있지만 이런 것은 빛깔, 당도, 과종 등에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품종 선택을 위해서는 품종에 대한 사전 지식이 도움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가장 첫 번째 선택 조건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숫기에 따른 소가 품종 얘기였고 이 다음에 따져야 할 조건도 많죠. 숫기를 중심으로 몇 개의 품종을 선택하여 그 품종의 특성, 즉 과중, 당도, 빛깔, 향 등을 찾아봅니다.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알아보지 말고 표를 만들어 기록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장하여 두었다가 먹을 품종이라면 그 숫기가 10월 말에서 11월에 수확하는 만생종이어야 유리합니다.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인터넷으로 묘목농원에서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카탈로그가 좋습니다. 내가 점 찍어둔 품종이 어느 묘목농원에 없다면 그건 일단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품종을 개발했다면 재배해보고 그 품종의 동해나 냉해, 병충해 등에 큰 문제가 없이 무난한 품종이라면 찾는 농가가 많을 것이고 또한 그 농원에서 그 품종 묘목을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 어느 묘목 농원에서도 생산, 판매되지 않는다면 텃밭사과 재배에서는 선택 대상이 아니겠죠. 신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검증이 덜 된 품종을 재배 기술도 부족한 내가 알아볼 이유 없죠. 카탈로그에 없는 다른 특성, 병충해에 대한 내병성이나 재배상 유입점 등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참고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그 사람이 겪은 개인적 경험이므로 모두 믿진 말고 그저 참고사항입니다. 선정을 마쳤으면 이제 직접 살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야겠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려면 그 농원에서 제시하는 최소 수량은 되어야죠. 만일 석 주 이상을 구입해야 판매하겠다는 것을 한 주나 두 주만 사겠다면 직접 가는 것이 좋고 꼭 배송을 받고 싶으면 직접 전화하여 포장비와 배송비를 협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으면 직접 방문하여 묘목을 꼭 보고 사오는 것이 좋긴 하죠. 그럴 때는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내 맘대로이죠. 내가 원하는 품종이 한 농장에 다 있다면 거기에 일괄 주문해도 좋고 몇 농장에 걸쳐 있다면 따로 구입해도 좋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최소 주문 이하라면 아까처럼 해결합니다. 묘목농원에 가보면 가족끼리 텃밭에 심을 묘목을 고르러 왔는데 묘목 주인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은 많을수록 좋은데 묻는 내용이 어느 사과가 맛도 좋고 길기도 좋은가와 같은 질문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손바닥 농부가 추천한 품종을 얘기해달라고 해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품종을 골라야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이지 공통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